그냥 단백질도 아니고 웬 소고기를 거기다 넣었대?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고기라고 말을 정확하게 안 적을 텐데. 소고기 비싸잖아요. 그 천재. 117페이지 낙하 자유 낙하 운동 볼게요. 먹으면서 들으셔도 돼요. 배고픈데 뭐 한참 성장기에 자유기랜다고 고기 생각나니 자유. (38) 몇 킬로? 38kg 몇 킬로? 58? 날씬하다. 자유 낙하 운동. 자, 낙하라는 말은 떨어진다는 얘기야. 정지했던 물체가 중력을 받아 떨어지면서 점차 속도가 커지는, 증가하는 운동을 자유 낙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이가 살짝 올려서 40kg야. 주원이 60kg라고 하자. 자, 실제로 둘을 내가 떨어뜨리면 누가 먼저 바닥에 닿을까? 주원이가?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왜? 진짜 그럴까? 미세한 차이인 거예요. 피사리 사탕에서 그 시간 그거 해보면 철이랑 나무가 뭐 겉절에. 쟤 좀 약간 그런 거 좋아해서 잘 찾아봐서 믿음이 좀 간다요. 선생님이 나 피랑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 봐봐. 다르잖아. 선생님 근데 질문이 있는데 잠깐만. 그러면 주원이가 종이처럼 누워져 있다고 하는 거지. 종이처럼?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둘 다 몸무게는 분명히 다른데 키, 뭐 옆에 부피 이거 다 달라.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를 계산해야 될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을 그냥 주자. 자, 부피가 똑같아. 자, 부피가 같아. 겉으로 봤을 때는 다 똑같이 산이만 해. 주원이가 더 빨리 떨어진다? 근데 공기 입자가 미세하게 배열이 다르니까 공기 입자에 다른 키가 좀 커요? 못 그리겠어. 이게 꽃 같다야. 내가 요즘 다육이 그 화분에 빠져 있다 보니까 꽃이 생각나네. 자, 일단 두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10m 높이에서 낙하를 한다. 자유 낙하를 한다. 자, 그러면 부피가 지금 다르게 그리긴 했지만 만약에 부피가 같다. 크기도 같아야지. 부피가 크게 같은 두 물체, 두 사람들이라고 하면 결론은 어떻게 돼? 금열아? 죽어요. 많이 다쳐요. 어떻게 되죠? 결론. 자, 부피가 같은 두 친구들이 자유 낙하를 했다. 지면에 닿을 때 누가 먼저 떨어질까? 왼쪽? 60? 이게 같아도? 그럼 제가 직접 해볼 거예요? 자, 승수. 누가 먼저 떨어져? 같이 떨어져. 안에 부피가 다르죠. 같이 떨어지네. 자, 여기서 부피가 같다. 심지어 부피가 달라도 같이 떨어져. 자,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냐면 부피가 같다는 말듯이 과학책에서는, 과학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면, 이 말은 뭐냐면 공기와 닿는 부피가 얘하고 다르지 않는다는 말하고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가 달려갈 때 공기와 닿는 공기 저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행기 날개는 펼쳐줘야 되지 않겠니? 양력, 그것도 있고 공기 저항에 의해서 양력이 발생하는 거잖아. 그치? 그 같은
계열이잖아. 그치? 밀어 올리는 힘. 근데 얘네가 만약에 공기 저항하고 관계가 없으면 비행기는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왜 펼쳐놔? 공기 저항, 위로 뜨는 방해받는 힘 때문에 비행기 날개를 10개 한 거잖아. 근데 공기 저항을 무시하면 같이 떨어지는. 같이 떨어진대. 그 공기 저항을 무시하지 않으면. 부피가 큰 게 늦게 떨어지지. 반대로 이렇게 눌러주는 힘. 위로 이렇게 해주는 그 힘을 받아서 얘네가 더 늦게 떨어지게 되는데, 자, 자유낙하하는 물질 특징은 질량이 서로 달라도 동시에 떨어진대. 근데 바닥에 떨어진다, 누가 먼저 떨어진다, 동시에 떨어진다. 요거는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속력하고 관계가 있거든. 속력 변화가 크면 빨리 떨어질 것이고 속력 변화가 작으면 늦게 떨어지겠지. 자, 두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값은 얼마야? 지구상이라고 하면 9.8이겠지. 여기에도 작용하는 게 똑같이 9.8이겠지. 자, 사실은 속력 변화는 우리가 가벼운 물체와 무거운 물체 둘 중에 얘를 밀었을 때 누가 더 속력 변화가 클까요? 같은 힘으로 누가 더 밀었을 때 속력 변화가 클까요? 가벼운 거, 무거운 것 중에 가벼운 게 속력 변화가 크죠? 가볍다 여기서 그냥 질량으로 얘기할게. 질량하고 속력 변화는 무슨 관계일까요? 가벼울수록 속력 변화가 크다? 반비례. 가벼울수록, 가벼울수록 속력 변화가 크다고 하니까 비례 관계이죠. 가벼울수록. 질량과 속력 변화는 반비례고요. 그죠? 질량과 속력 변화는 반비례고. 이거야. 자동차가 가다가 멈출 때 요 힘과 기차가 달리다가 멈출 때 누가 더 힘들어? 기차가 더 질량이 많이 나가서 멈추기가 힘들어. 속력 변화 주기가 힘들어. 속력 변화는 질량과 반비례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클수록 속력 변화가 큽니다. 자, 이때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 낙하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힘은 뭐냐면 무게인 거야. 무게는 어떻게 계산해? 우리 옛날에 배웠죠? 질량 대 무게. 어떻게 계산해? 질량 곱하기 뭐였어? 이런 어려운 상황도 홍콩에 뭘 들고 온 거야? 기억력을 잃었어요. 알고 있지? 1kg에 작용하는 무게는 1kg짜리의 무게는 중력값 계산하면 9.8N. 옛날에 첫 번째에서 힘과 질량 무게 나왔을 때 했잖아. 그치? 자, 질량에다가 중력값 계산하면 얘가 갖고 있는 무게 또는 낙하하는 거니까 무게는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힘이야. 힘이 세면 속력 변화가 세니까 얘네 두 개는 비례 관계인 거잖아. 그래서 속력 변화라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질량분의 무게로 계산하시면 돼요. 또는 질량분의 외부에 작용하는 힘. 근데 여기서는 낙하하는 물체니까 낙하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값이에요. 그리고 질량하고는 속력 변화가 반비례고 요거는 힘이죠? 힘하고는 비례관계 해서 찍찍 하면 어떻게 돼? 중력값, 속력 변화와 같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어때? 같은 중력값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 얘도 9.8, 얘도 9.8. 중력값만 작용해서 속력 변화는 같다. 9.8만 숫자가 남잖아. 9.8만 남아서 동시에 떨어진다. 자, 이거 무슨 소리야? 어려워요. 1kg짜리가 지면에 낙하할 거입니다. 3kg짜리 애가 지면에 낙하할 거입니다. 누가 더 먼저 도착할까요? 여기서 속력 변화라는 애는 물체의 질량하고는 반비례, 낙하할 때 물체의 질량에 작용하는 중력값하고는 비례. 질량하고는 반비례, 질량에 작용하는 중력값하고는 반비례. 사실 이게 낙하할 때는 얘가 힘인 거야. 힘.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해당이 되는 거야. 우린 요걸 무게라고도 표현하지만 공식상 똑같죠? 응? 그지? 그래서 얘한테 작용하는 중력값 얼마야? 9.8.
그리고 속력 변화는 질량하고 반비례, 물체의 무게하고는 비례. 찍찍. 얘가 지면에 닿을 때는 요만큼의 속도 갖겠죠. 가속도를 갖겠죠. 이거 단위 뺄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얘는 3kg짜리가 작용하는 힘은, 중력의 힘은 9.8. 똑같지? 어때? 공식상에 똑같아. 결론? 동시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깃털하고 코끼리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잖아? 공기 저항 무시한다면 동시에 떨어진다야. 깃털이 당연히 늦게 떨어지는 이유는 공기 저항이 커서이죠. 지구에서는 그렇고요. 자, 지구에서 얘가 떨어질 때 받는 힘이 9.8m, 그냥 9.8N으로 바꿀게. 요만큼의 힘을 받아서 요만큼의 속력 변화를 가졌다. 달에 가면 몇 분의 1? 6분의 1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동시에 떨어진다 이런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하고, 나중에 뭐라고 배우냐면 등가 속도 운동이라고 배웁니다. 등가 속도 운동. 아까 배웠던 건 등속 직선이었지? 속력이 같고 방향이 같은 등속 직선 첫 번째 배웠고, 등가 속도 운동. 우리 중학교에선 등가 속도라고 안 하고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높은 곳에 있는 공을 내가 똑 떨어뜨려. 속력이 점점점 증가한다는 얘기야. 이 화살표의 길이는 속력 변화를 의미하는 거거든. 같은 시간 동안 공의 위치를 사진으로 찍었는데 이동거리가 점점점 증가했네. 아, 속력이 빨라진다, 가속되고 있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중력값은 어때? 항상 같은 값이 작용하지. 요렇게 운동하는 물체에 내가 계속 일정하게 힘을 주면 이 물체는 점점 빨라지겠죠. 자, 요거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당 속력. 처음에는 시작이야. 시작점이라는 건 뭐냐면 순간 속력이 0이라는 거고, 아마 점점점 빨라져서 여기 속력이 가장 최대 속력이 나오겠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속력이 커지는 이런 그래프 나와요. 아까 시간, 이동거리, 요거 그래프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한다? 같은 패턴이라고 해서 같은 그래프 아니에요? 얘를 이동거리 시간으로 놓잖아? 이렇게 바뀌어. 1m 가고 뭐 2m 추가해서 2m 가면 총 3m 가고 추가 4해서 7m 가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동거리가 뻥튀기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요런 그래프 나와. 그래서 여기 기울기는 아까 뭐라고 했지? 속력이라고 했지? 이거는 속력을 알고 싶으면 이 순간순간의 기울기를 찾으시면 돼요. 얘는 얘고요. 얘하고 얘는 서로 다르다. 짝꿍들이 달라. 짝꿍 그래프 옆에다가 한번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 이동거리, 시간, 이렇게 퍼지는 그래프. 기울기는 속력을 의미한다. 그러면 여기 그래프 내용이 의미하는 건 뭘까? 삼총사에서 누구 빠졌어? 자, 이동거리. 그래프 면적은 뭐야 그럼? 이동거리야? 이동거리야.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빠르기 이런 거 얘기했고, 처음 속력은 0일 것이고 나중에 바닥에 닿을 땐 최대 속력인데, 우리가 속력도 속력이 있고 그 다음에 평균 속력이라는 게 있어.
자, 니네들이 2학기 때는 바빠질 거야. 왜? 시험이 있어요. 그지? 2학기 때 몇 번 봐? 2번 봐지? 2번 보고 학교마다 한 번만 보는 데도 있고, 그렇지? 자,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몇 번 봐? 1학년 때 4번, 4번, 10번? 불쌍하다, 야. 자, 고등학교 때 몇 번? 그냥 정기 시험만.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처럼 하면 12번 보겠네. 그치? 응? 22번. 그렇겠네. 와, 아 너무 잔혹해. 근데 학교마다 1학기 생략 뭐 하면 이거보다 좀 적겠지? 우리 그러면 점수 나중에 보면은 점수 평균 점수 내고 막 내거든? 총점을 내고 우리 너 평균이 몇 점이야 물어보잖아. 그지? 자, 그러면 뭐 다음번에 다음 뭐지 않았어요? 5, 0, 수, 4 이렇게 넣었어. 응? 국영수가 자 점수가 국어 나 되게 못하는데 70, 80, 90 와, 네 과목이야. 이 네 과목에 국어 점수 몇 점이야? 60점. 이거는 무슨 개념하고 같으냐면 어느 한 지점의 순간 속력하고 같아. 자, 이거 다 더해서 더하면 300 나오거든요. 300 그냥 냅둔 거 이거 총점이잖아. 이 총점은 무엇에 해당되냐면 이동거리에 해당돼. 이동거리. 자, 그리고 뭐 이거 헷갈리면 그냥 300까지만 알아두시고 그 몇 개 과목을 더한 거야? 4개. 4로 띡 나누면 평균값 나오겠다. 이 아이의 평균은 얼마야? 75. 이게 평균 속력의 개념이야. 자, 물체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내가 이게 일정하게 그래프로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평균 속력을 구하면 되냐면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를 나누면 평균값이 나와요. 평균값이 나오는데 이렇게 낙하하는 물체나 연직 방향으로 던져 올려진 물체, 등가가 가능한 일정한 가속, 일정한 속도 변화가 있는 애들의 경우는 이거 말고 아주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자, 몇 점 올랐어? 10점. 이거 아주 쉬워요. 60하고 90을 더해요. 150. 내가 더한 과목 수가 몇 개예요? 2개. 75. 이렇게 하면 돼. 자, 우리 중력이라는 애는 이렇게 10은 아니야. 9.8이라는 힘이 계속 더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중력이라는 애는 등가속이 가능한 애거든. 그래서 아까 공을 내가 여기서 바닥에 던져서 바닥에 멈췄어. 해서 바닥에 닿을 때 얘의 순간 속력이 요거였어. 평균 속력은 얼마니? 라고 하면 시작은 얼마야? 시작이니까 0인 거잖아. 0 더하기 50 나누기 2 얼마? 얘의 평균 속력은 25m/s야. 이렇게 구할 수 있어. 낙하,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이다라는 걸 본다면 등가라는 말은 당연히 같은 말이야. 동의어야. 동의어. 그래서 낙하하는 물체의 경우는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로 구해도 되지만 요렇게 두 개, 처음 거, 나중 거, 처음 거, 나중 거 더해서 퉁쳐서 2로 나눠도 돼. 또는 자, 언제가 시작인지 모르겠지만 요만큼의 속력을 갖고 있는 물체가 바닥에 닿을 때 40m/s의 속력이다. 평균 속력 구해라. 시간도 안 알려줬어. 그럼 어떡해? 두 개 갖고 평균 구하면 돼. 왜? 떨어지고 있으니까, 낙하하고 있으니까 요게 가능한 거야. 20 더하기 40, 60 나누기 2 얼마? 30 하면 되는 거야. 등가, 일정한 힘이 작용했다라는 말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또 어떻게 우리가 응용할 수 있냐면 시작, 떨어졌어. 낙하, 자유낙하 했어요. 자유낙하하는 물체였는데 5초 동안에 자, 잘 들어. 은찬아,
100m 높이의 물체를 떨어뜨렸더니 5초 후에 지면에 닿았다.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은 얼마니? 라고 질문을 한다면 평균 속력을 통해서 순간 속력을 구할 수 있거든?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할까? 5분의 100 해서 구했는데 이거 평균 속력은 짝대기 이렇게 그려주거든요? 처음 속력은 0이지. 바닥에 닿을 때 구하는 거 요게 문제였잖아. 얼마야?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얼마야? 그것도 20이야? 얘가 20이잖아. 평균 속력이 20인데 얘네는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의 평균 값이 20이라는 거야. 40. 이렇게 구할 수 있어. 40. 근데 저 2분의 0 더하기 b는 어디서 나온 거야? V는 나중 속력 요거 말하는 거야. 근데 그 공식이 이런지. 아까 60, 70, 80, 90, 60과 90의 평균만 구해도 된다고 했지? 똑같이 10씩 증가했다면 일정하게 증가했다면 요렇게 구할 수 있어. 자, 요것도 있어. 떨어지는 것도 등가속이지만 던져 올려지는 것도 중력범위라서 등가속이 가능해. 일정하게 속력이 감소하는 것도 등가속이 가능하단 말이야. 내가 50m/s의 힘으로 힘껏 던져 올렸더니 2초 후에 최고 지점에 도달했다가 순간 정지했다. 그러면 얘는 몇 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미터. 이동거리 구해라. 어이. 자, 그러면 이동거리라는 공식은 어떻게 구하더라? 경빈아, 이동거리 어떻게 구하지? 그치, 속력과 시간으로 구해. 자, 근데 속력, 평균 속력이어야겠지. 그치? 자,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해? 평균 속력은 얼마야? 지면에 내가 50으로 힘껏 던져 올려줬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최고 지점이란 얘기는 0이라는 거야, 속력이. 순간 0이야. 얘네 두 개의 평균을 구하면 평균 속력, 이동거리를 구하려면 반드시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이어야 하거든?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해? 50과 0의 평균 얼마? 25. 그리고 내가 아까 몇 초까지 2초 동안 던져 올렸대지? 이동거리 몇 미터 나오는 거야? 50. 이렇게 구하면 돼. 동하나. 그건 그 중력을 생각해서 나온 거지. 맨 위에 0이 최고 지점이라는 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때 순간 속력이 0일 때 최고가 되거든? 증가폭이 0인 거야, 속력이. 최절정, 정선기, 전선기는 최고점, 더 위가 없는 거잖아. 발전한 양으로 따지자면 발전량을 숫자로 표현하면 0이야, 발전이. 그럴 때, 속력에서는. 속력이 0.0001만큼 그것도 아니야. 최고 지점에서 얘가 다시 떨어질 때는 순간 속력이 0이 될 때 떨어지는 순간이거든. 정말 찰나라서 우리가 못 느끼는 것 뿐이지. 그럼 다시 튀어오르지. 왜 그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거 고등학교 때 통합 과학에서 고스란히 여기서 조금만 플러스 알파 조금만 얹어져서 나와요. 첫 번째 단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운동. 자, T가 뭐야? 시간. 자,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무엇이다? 거리가 뭔가? velocity. 속력. 여기 그래프가 의미하는 거. 그러면 거리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시간당 속력, 이동거리 나왔으니까 면적 구하면 되는 거지. 이건 무슨 운동이야? 등속 직선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야? 등속
직선으로. 시간당 속력이 일정한 등속 직선. 얘는 자유낙하. 자유낙하. 그지? 요번에는 이동거리, 시간.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뭐야? 이동 속도가 속력이지. 속력이 일정한. 속력이 일정한 운동도. 자, 이것도 속력을 의미하지. 등속, 얘는 뭐야? 자유, 낙하, 운동. 이거 다시 봐봐. 1초, 2초, 3초, 4초, 5초 봐봐. 속력인데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가 있어, 없어? 지우야, 네. 시간이 1초에 10m, 2초에 10m, 3초에 10m, 4초에 10m. 이 물체, 이걸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은 뭐야? 짐작해봐. 이걸 통해서 그 소명을 속력? 정지. 이동거리가 처음하고 나중하고 변함이 없다는 거잖아. 요렇게 해야 얘가 운동한다는 얘기야. S가 이동거리. 어려운 내용 배우셨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2학년 때 그럼 0에서 시작해서 0으로 끝나는. 난 너가 너무 어려워요. 자, 우리 등가속까지 다 하고, 물체 운동까지 다 했어. 지면에 닿을 때, 평균 속력 기호 이렇게 적을게. 바 하나 이렇게 그려주면 평균 속력 되거든? 자, 평균 속력이 20m/s인 물체의 운동이 있는데, 자, 5초의 지면에 닿았다. 그러면 지면에 속력 닿을 때 순간 속력은 얼마니? 라고 질문하면 4. 평균 속력이 20인데 지면에 5초 후에 닿았다. 지면에 닿을 때 순간 속력은 얼마니? 이동 거리 40? 40. 40. 40. 왜냐면 평균 속력이 요거야. 0. 20. 20이라는 숫자는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 나누기 2한 게 20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40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얘가 5초에 지면이 닿았다. 이동거리는 어떻게 구해? 평균 속력 곱하기 5초 하면 100m 떨어졌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